일명 로아큐탄 혹은 아큐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우죠. 이런 이소트레티노인 약물은 중증도의 여드름에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입니다. 그만큼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. 복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거겠죠. 일명 로아큐탄이라고 불리우는 이소트레티노인을 복용하시는 환자분이라면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 유념하셔야 하고요. 로아큐탄으로 안면홍조나 주사 피부염 등과 같은 다른 피부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. 일명 로아큐탄 혹은 아큐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우죠. 이런 이소트레티노인 약물은 중증도의 여드름에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입니다. 그만큼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. 복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거겠죠. 최근에 한 환자분이 수년 전에 여드름으로 시작을 해서 로아큐탄을 장기간 복용했는데 어느새 보니 피부가 붉고 따갑고 간지럽고 농포가 반복되는 주사 피부염으로 발전을 해서 피부과 치료를 아무리 받았는데도 잘 낫지 않는다라고 하며 내원을 하셨습니다. 본인은 로아큐탄이 어떤 약물인지도 잘 몰랐고 또 먹으면 우선은 여드름이 없어지니까 먹었을 뿐인데 장기간 복용으로 이제는 피부과에서도 더 이상 처방도 안 해주고 또 어떤 치료를 해도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주사 피부염까지 발전을 하다 보니 복잡한 심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. 오늘은 그래서 로아큐탄, 이소트레티노인의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. 첫 번째 부작용은 피부의 건조, 가려움, 홍조입니다. 로아큐탄이 피지 분비를 줄여주는 기전은 간단히 얘기하자면 세포의 분열과 증식을 억제하는 거죠. 피지선의 증식을 억제해주니 피지 분비가 당연히 줄어들고 피지가 줄어들다 보니 여드름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. 문제는 피지선만 선택적으로 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요. 피부가 얇아지고 그로 인해 피혈관이 노출되면 안면홍조가 일어나고 또 지나치게 피지 억제가 되다 보면 피부 건조가 발생할 수도 있게 됩니다. 두 번째 로아큐탄의 부작용은요. 피부가 감염에 취약해진다는 것입니다. 피부가 건조해지고 얇아지고 재생이 잘 되지 않으면 당연히 피부의 방어력은 떨어지겠죠.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감염 물질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. 앞서 이야기 드렸던 한 환자분의 경우 로아큐탄 복용 후에 주사 피부염으로 발전했는데 이런 케이스 또한 이런 부작용과 무관하진 않습니다. 주사 피부염의 원인 중 하나는 모낭충의 증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로아큐탄 복용 후에 안면홍조와 더불어 모낭충의 번식이 쉬운 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겠죠. 그리고 농포성 주사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로아큐탄의 부작용 세 번째는요. 피부 증상 이외에 전신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다양한 전신 증상, 관절통, 근육통과 같은 통증, 혹은 간의 대사에 무리가 갈 수도 있고요. 오심이나 구토, 어지러움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. 혹은 우울이나 자살 충동과 같은 감정 기복이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전신 증상입니다. 따라서 단순히 난 여드름 치료하려고 약을 먹었는데 평소하고 다른 여러 가지 인체의 증상이 혹 나타난다면 잘 관찰해 보아야 합니다. 로아큐탄의 부작용 그 밖에도요. 각종 건조증으로 인한 구강건조증이 일어나면 구취가 날 수 있고 코 점막이 건조해지면 잦은 코피가 날 수도 있겠죠. 눈이 건조해질 수도 있고 그다음 또 이소트레티노인 제제를 복용할 때 가장 우려가 되는 것 중 하나가 기형아 출산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. 그래서 가임기 여성이라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. 물론 어느 약물이든요. 순작용과 부작용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인체의 자생력의 회복에 목표를 두는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과 다르게 서양의학적인 약물은 질병 치료 과정에 있어 어떤 기전을 조절해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약물의 효과도 뛰어나죠. 반면 그만큼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로아큐탄을 복용 중인 여드름 환자분이라면요. 몸무게에 따른 복용량의 원칙을 지키시고 복용 기간도 지키셔야겠죠. 의료인과 꼼꼼하게 상담을 하시고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부작용이 혹시 내 몸에는 없는지 잘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